반갑습니다. 이제 수업이 이제 몇 번 안 남았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 때그 어눌하게 쓰기를 하자고 교수님이 얘기했죠. 이 어눌하게 쓰기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정자로 잘 쓰는 캘리그라피가 있고, 그 다음에 어눌하게 쓰는데 그 자체가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아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화 포스터의 제목, 그 다음에 책 제목, 뭐 이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보기에 저건 어떻게 쓸까 이렇게 궁금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눌하게 쓰는 부분들을 교수님이 한번 시범을 좀 보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어눌하게 쓰는 거는 저렇게 쓰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참고적으로 이번 시간에는 좀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썼던 여러 가지 시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쓰면서 교수님 쭉 보니까 이제는 상당히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대면 수업 때는 훨씬 더 빨랐을 텐데 하는 좀 아쉬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만큼 많이 성장한 거에 대해서 교수님이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어눌하게 쓰는데 한번 시범을 한번 좀 보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글씨를 쓸 것인가를 교수님이 고민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천만영화의 타이틀을 중심으로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천만영화의 타이틀을 처음부터 어눌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청목체로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어눌하게 써서 비교를 하면서 이 어눌하게 쓰는 부분들의 맛이 어떤 것인가를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명량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12개에서 13개 정도의 타이틀 한번 써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서 이 차이가 어떤지, 그 다음에 맛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한번 음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명량이라는 영화의 청목체를 먼저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쓴 게 이게 청목체입니다. 명량이라는 것이 잘 보이시죠? 자, 이거를 어눌하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눌하게. 어떻습니까? 자, 보시게 되면은 요 글씨는 이 청목체입니다. 청목체고, 요거는 어눌하게 쓰기, 오늘 배운 부분입니다. 훨씬 더 어떻습니까? 더 강력한 힘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힘을 강조한다. 힘을 강조한다. 그래서 좀 질서를 좀 파괴하고 힘있게 쓰기 위해서는 청목체와 어눌하게 써야 될 변화를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부분에서 이게 붓의 속도에 의해서 이게 거칠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명량이라는 것이 훨씬 더 이 전쟁에 대한 느낌들을 훨씬 더 주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그 어떤 치열한 전투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글로 담아내는 거예요. 자, 명량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함께 봤습니다. 자, 극한 직업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시죠? 자, 극한 직업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극한 직업을 먼저 청목체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게 청목체입니다. 극한 직업.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려왔고, 다시 또 올라갔죠? 예, 올라가서 또 다시 내려갔어요. 그 크기에 대한 변화. 요거는 기본적인 질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청목체를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자, 그럼 극한 직업을 어눌하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써봤습니다. 이렇게 글씨에 대한 이 감각, 이게 감각을 중심으로 쓰는 겁니다. 감각을. 그래서
글씨에 대한 어떤 속도, 이런 속도와 그 다음에 크기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을 더 강조를 해서 쓰게 되면 이렇게 흑한 직업이라는 새로운 글씨체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어눌하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질서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또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명량과 극한 직업. 자, 보셨죠? 자, 다음 작업을 천만 영화 중에서 또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죠. 신과 함께를 한번 청목체 먼저 써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웠던 신과 함께라는 글씨를 청목체로 한번 써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어눌하게 또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신과 함께 써봤습니다. 어눌하게. 자, 이런 글씨체 많이 보셨죠? 이런 글씨체들이 주로 이제 그 영화 타이틀이나 아니 드라마 타이틀, 그 다음에 뭐 책 제목 이런 쪽, 그 연극 포스터, 영화 포스터 뭐 이런 쪽에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게 되면 확실하게 차이가 나죠. 우리는 여기서 질서에 대한 부분들이 이 수직과 수평과 수직에 대한 부분들이 같지만 이건 그렇지 않죠. 이 변화가 틀리죠. 변화가 틀리죠. 이런 부분들, 이런 변화들이 전체적으로 글귀의 어떤 이런 두께의 엄청난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요 조금 더 강력하게 조형미를 만들어내는 쪽에 포커스를 좀 맞춘 겁니다. 신과 함께. 자, 보셨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베테랑이라는 영화가 또 천만 영화였죠? 네, 자, 베테랑을 청목체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배. 자. 자, 이게 청목체입니다. 베테랑. 베테랑. 자, 베테랑을 이제 어눌하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썼습니다. 쉽지 않죠? 이거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글씨를 써오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조형미를 만들어가는 수많은 반복된 작업이 동반이 돼야 이런 어떤 조형미를 나올 수가 있어요. 굵고 크고 얇고 그 다음에 강조하고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무수한 습작이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어떤 개성적인 글씨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강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어떻게 보면 감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많은 경험들, 그 다음에 습작을 반복을 하면서 여러분이 갖춰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베테랑과 요 베테랑 느낌이 틀리죠.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감각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그 영화 제목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즐겨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베테랑 한번 써봤습니다.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 있죠? 예, 7번 방의 선물 그걸 한번 좀 써보겠습니다. 7번 방의 선물은 어떻게 보면 그 주인공이 정상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어눌하게 되게 돼 있는데요. 요거를 더 어눌하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일단 청목체로 7번 방을 써보겠습니다.
7번 방의 선물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청목채죠. 어눌하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붓을 끝에 잡아가지고요. 끝에 잡아갖고 쓰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자게 되면 자유자재로 쓰지만 이렇게 더 어눌하게 써져요. 이게 붓 끝을 잡아가지고 한번 붓 끝 가지고요.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썼습니다. 굉장히 어눌하죠? 마치 초등학교 학생이 글씨를 잘 못 써가지고 쓴 것 같은 느낌. 이러려면 이렇게 붓끝하고 쓰면은 이렇게 좀 자유로운 글씨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글씨들이 맛이 또 있어요. 그래서 예쁘고 잘 쓴 글씨의 맛보다는 이렇게 어눌하게 쓴 맛이 또 독특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캘리그라피에서 이런 느낌을 이렇게 쓰는구나. 내가 많이 흔히 봐왔던 내용들이지만 이런 느낌을 쓰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참고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캘리그라피라는 과목과 여러분이 어떤 학습에 대한 부분 중에서 이런 어떤 다양성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알려줄까를 고민하다가 우리가 이제 영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써보는 겁니다. 자, 7번의 선물을 붓끝 갖고 쓰는 방법. 물론 붓끝 말고요. 입에 물고 쓰는 방법도 있어요. 더 어눌하게 쓰는 거죠. 왼손으로 쓰기.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암살. 암살이라는 이 영화는 어떻습니까? 이 암살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암살의 느낌을 더 나게 한번 써볼게요. 자, 암살을 청목채로 먼저 써보겠습니다. 자, 암살 청목채는 이렇게 나오겠죠. 자, 암살 이게 청목채입니다. 자, 암살을 그러면은 어눌하게 한번 써볼게요. 어눌하게. 자, 이렇게 썼습니다. 이 암살의 느낌, 그래서 좀 날카롭고 그 다음에 이게 번짐의 효과, 번짐이라는 것이 암살을 했을 때 나오는 혈흔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둬가지고요. 좀 이렇게 이런 질서보다는 밑으로 내려가지고요. 좀 날카롭게 쓰면서 이 느낌을 주는 겁니다. 느낌을 굉장히 빠른 붓의 돌림, 그 다음에 거칠게 나가는 느낌, 그 다음에 이 번짐의 효과,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암살의 느낌을 좀 강하게 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영화 제목으로 쓰기에 큰 문제 없이 쓸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틀리죠? 이 암살과 이 암살은. 자,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 아시죠? 이 영화도 광주 사태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그 외국인 그 기자에 관련된 얘기예요. 근데 이 택시 운전사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또 청목채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택시 운전사는 자, 요게 이제 여러분이 교수님과 함께 배웠던 청목채의 택시 운전사예요. 이해가 되시죠? 흔히 많이 봤던 거기 때문에 내가 택시 운전사를 어눌하게 써보겠습니다. 강조를 더 많이 할게요. 예. 푹 찍었습니다. 번지죠? 싹 번져가는 거 보세요. 왜냐면 먹물을 많이 묻혀가지고요. 이렇게 푹 찍으면요. 이게 오돌톨톨하게 보이시죠? 오돌톨톨하게 번져갑니다. 이런 느낌들을 잘 살리는 거예요. 요 택과 택이 좀 글씨가 틀리죠? 네. 자,
시를 저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택시 변화 많이 주는 거죠. 운전사 자 이렇게 택시 운전사 느낌이 완전히 틀리죠. 택시 운전사 느낌 완전히 틀리죠. 그런 것들은 이제 붓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 속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청목체에서 이렇게 흘림체 또는 어눌한 체를 도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러분 쉽게 되진 않아요. 하지만 하다 보면 나름대로의 여러분들의 체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반복해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택시 운전사 한번 써봤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죠. 여기서 이렇게 같이 쭉 가는 거죠. 그지 한 덩어리가 되잖아.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꺾어서 올라가죠. 그 다음 다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꺼번에 올라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동이 되잖아요. 전자로 보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런 어떤 이 폭에 대한 과감성. 그 다음에 사에서 여기서 이제 점을 딱 찍었잖아요. 사에서. 그렇지만 여기서는 길게 쭉 가면서 나름대로 어떤 이 거친 느낌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거친 느낌 나오죠. 거친 느낌들. 예, 이 치열했던 어떤 광주 사태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번짐. 예, 번짐 강조. 뭐 이런 부분들. 예. 그 다음에 어떤 이런 속도감. 어떤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속도감. 휙 해가지고 점 딱 찍었죠. 예,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글씨의 성격. 성격이 뭐냐? 성격. 그 성격에 걸맞는 글씨를 쓰자.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어눌체의, 어눌체. 왜 어눌하냐 하면은 정체가 아니에요. 정체가 아니기 때문에 좀 어눌하게 쓰면서 감각을 좀 가져가자. 해서 교수님이 그냥 나름대로 그냥 어눌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자, 택시 운전사를 한번 써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태극기 휘날리며. 혹시 여러분 태극기 휘날리며 라는 영화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여러분이 아마 더 어렸을 때 나온 영화인데요. 굉장히 공전의 히트를 친 영화입니다. 태극기 휘날리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청목체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태극기 휘날리며. 태극기 휘날리며. 자, 태극기 휘날리며. 이게 최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총목체입니다. 질서 이런 부분들 교수님이 다시 반복해서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익히 여러분 이해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영화 제목으로 태극기 휘날리는 어떻게 써야 되나? 이게 좀 기니까 이게 한 줄로 쓰기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두 줄 정도 써가지고요. 또 묵직한 뭐 이런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날려 한번 써볼게요. 날려서. 날린다는 게 뭐냐면 이 정자가 아니라 빠른 속도로 한번 써볼게요. 자,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썼습니다. 태극기 휘날리며. 이런 글씨 좀 많이 보셨죠? 요거는 일정한 각도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런 각도. 지금 이것도 질서죠? 보시면은 이런 어떤 기울기에 대한 일관성. 그죠? 예, 이런 부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날렸어요. 그래서 휘날리는 것처럼 바람에 이렇게 이렇게 휘날리게, 이렇게 휘날리게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써주면 훨씬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글씨가 갖고 있는 성격을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한번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요거를 보시고 한번 유사하게 바람에 대한 부분도 있잖아요. 바람에. 그래서 이 글씨에 대한 유사하게 쓰는 방법을
다른 살을 한번 해볼게요. 예. 바람의 소리 아니면 바람의 남자, 바람의 파이터, 바람의 파이터라는 용어가 있죠. 바람의 파이터를 한번 써볼게요. 이 느낌으로. 자, 이거 빨리 써야 돼요. 자세히 보셔야 돼요. 자, 바람의 터.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바람의 파이터를 태극기 휘날리며의 방식대로 한번 날려서 한번 써볼게요. 이거 날림체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자. 바람의 파이터. 자, 이렇게 이런 느낌들 많이 보셨죠? 이런 어떤 이 기울기에 대한 부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방법이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느낌이 좀 같죠? 네,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그 다양한 이 캘리그라피의 체가 있구나. 그거를 한번 교수님이 직접 한번 시범을 보이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쓰는 것도 있지만 이제 예쁜 글씨도 있어요. 예쁜 글씨. 자,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달콤한 연애 한번 써볼게요. 그 달콤하게 또 쓰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쓰는 방법보다 예쁜 글씨를 한번 보고 싶다 이럴 수가 있거든요. 달콤한 연애 한번 해볼게요. 이게 동글동글하게 쓰는 겁니다. 달콤하게. 자. 이렇게 조금 둥글둥글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그래서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글씨의 성격에 따라서 어떻게 쓰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거든요. 살인의 추억 아시죠? 살인의 추억 같은 경우도 좀 날카롭게 갈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성격에 맞춰 쓰는 건 한 가지 사례를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확 날렸죠? 예. 이런 느낌들 살인의 추억 느낌을 그 글씨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어떻게 반영하느냐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낌들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해 가지고 이 캘리그라피의 다양성에 대한 것들 여러분이 인지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산행 영어 아시죠? 좀비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부산행을 한번 더 굵고 좀 묵직하게 한번 써볼까요? 자, 부산행이라는 영화의 타이틀을 청목치를 한번 써보면 어떻게 나올까? 제가 볼까요? 자, 천천히 한번 써볼게요. 부. 자, 산자는 이렇게 해서 산. 자, 부산행. 여기도 청목채로 부산행. 부산행을 또 어눌하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눌하게. 요거 좀 굵게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부. 산.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굵게 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얇은 선들, 그 다음에 이런 무질서함, 질서가 없죠. 이게 변화예요, 변화. 그래서 부산행이라는 글씨를 또 이렇게 묵직하게 쓰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글씨에 대한 이 범위는 사실 없어요. 단지 뭐냐면 그
그걸 어떻게 잘 반영하느냐가 사실 캘리그라피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글씨를 내가 이렇게 써야 정답이다, 저렇게 써야 정답이다가 아니라 부산행을 썼는데 훨씬 더 부산행의 느낌을 더 잘 살렸다. 이게 바로 정답이에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써봤다가 이렇게 날려봤다가 그 다음에 더 어눌하게 써봤다가 하면서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를 선택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좋은 선택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 부산행도 이렇게 쓸 수 있구나. 근데 이렇게 쓴 것보다 또 다른 방법을 같이 한번 써볼까요? 자, 부산행을 좀 어눌하게 써볼게요. 북극 가지고 한번 써볼게요. 자, 자, 어떻습니까? 요 부산행과 요 부산행 느낌이 틀리죠? 이 부산행은 뭔가 좀비의 느낌이 좀 나지 않습니까? 뭔가의 어떤 그 움직임, 어떤 행동에 대한 부분들, 동적인 느낌들이 훨씬 나잖아요. 요거는 그냥 우리가 타고 가는 묵직한 경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철도의 느낌, 묵직한 느낌이 나지만 이거는 뭔가 비틀비틀 되면서 그 영화가 가지고 있는 좀비 느낌이 나잖아요. 이제 이런 느낌들을 살리는 거예요. 이거 보시게 되면은 안 가죠? 여기서 꺾어서 이렇게 비틀비틀 가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비틀비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비틀비틀. 예? 이렇게 비틀비틀. 여기서도 이렇게 비틀비틀. 좀비가 움직이는 듯한 궤적을 그려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부산에 가지고 있는 이 영화의 속성을 잘 표현하려면 요 느낌대로. 요거보다는 요 느낌 훨씬 좋죠. 이거를 교수님이 청목채와 굵게 쓴 것, 그 다음에 좀비의 느낌 나는 것,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 이렇게 써봤어요. 이해가 되시겠죠? 이렇게 캘리그라피에 대한 변화를 잘 이해를 해줘야 여러분이 좋은 캘리그라피를 쓰거든요. 이번 학기에 캘리그라피를 해서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성숙하고 또 발전됐다. 이거 이전에 캘리그라피의 맛이 다양하구나. 첫째. 두 번째는 청목체에 대한 질서에 대한 부분들을 난 이해했구나. 그 다음에 다양한 캘리그라피에 대한 시도 이런 것들 보면서 여러분이 습작을 하고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 참 좋은 자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산행을 좀 써봤죠. 자, 그 다음에 세계적인 우리의 자랑 봉준호 감독의 영화 2편이 남았어요. 그래서 괴물과 기생충이죠. 여러분 기생충 영화를 잘 봤죠? 기생충은 그 충자에서 이렇게 빙글빙글 이렇게 돌아가며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생충의 그 느낌들을 잘 이렇게 살리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괴물 같은 경우는 송강호가 주인공을 했었죠. 그래서 이 괴물에 대한 부분들을, 그 다음에 기생충에 대한 부분, 이 두 영화를 쓰면서 마무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괴물을 어떻게 쓰는지 청목체와 그 다음에 어눌체를 써서 여러분과 함께 괴물이라는 영화를 한번 청목체로 써보겠습니다. 자, 괴물이라는 영화는 청목체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모음이 좀 짧죠? 네. 물자는 여기서 이렇게 갑니다. 자, 괴물. 이게 청목체예요. 이렇게 얇게 이렇게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괴물을 이제 붓끝 가지고 한번 써볼게요. 괴물을 이 정체로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빛각으로 한번 써보는 게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요. 자, 써볼게요. 자, 붓끝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자, 괴물. 느낌이 틀리죠? 그래서 괴물의 느낌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느낌을 한번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 교수님이 쓴 요 글씨가 정답이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정답은요, 누가 결정하느냐? 많은 사람이 객관적으로, 이 글씨가 괴물의 성격에 맞다라고 공감을 할 때, 이 공감이 바로 정답입니다. 공감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쓴 글씨는 어느하게 다 썼지만 사람들이 공감을 안 했다. 별로 와닿지 않네?
라고 했을 때 이 캘리그라피에 대한 이 공감이 떨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수히 많이 쓰다 보면은 저 글씨 참 멋있다 라고 하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게끔 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여기서 캘리그라피가 가지고 있는 이게 이제 산수가 아니고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저 답이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감성적이잖아요. 이게 감성적이기 때문에 감성적이다. 그래서 느낌이다, 느낌. 감성은 느낌이거든요. 느낌으로 하기에 이런 게 공감을 많이 한다 라고 했을 때는 좋은 캘리그라피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에 대한 정답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는 교수님도 봤지만 여러분도 많이 봤죠. 참 많은 국민들이 기생충을 보면서 이 국격을 높이는데 문화가 가지고 있는 힘이 대단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된 계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예술가의 한 사람의 어떤 시각, 그 다음에 그 업적, 이런 부분들이 국가를 국격을 높이는, 격을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이 피카소라든가 몬드리안이라든가 요하네스 이텐이라든가 또 세잔느라든가 이런 어떤 화가가 가지고 있는, 또는 모차르트라든가 그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그 예술가 한 명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가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화의 힘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생충을 그런 관점에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기생충을 청목체로 써보겠습니다. 기생충을 청목체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이게 청목체죠. 예. 자, 기생충을 어눌하겠다고 써보겠습니다. 이 글씨는 받침이 없죠. 요거는 받침이 있고요. 그래서 자, 기생충을 이런 느낌으로 한번 써볼게요. 자, 붓 끝 가지고 충은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기생충. 자, 어떻습니까? 맛이 완전히 틀리죠? 이런 느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유로움.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각도에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꺾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전부 다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꺾어서 막아준 거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간 것보다는 이쪽으로 가서 덩어리감을 주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힘, 기생충의 어떤 힘, 이런 부분들, 이 붓의 어떤 터치, 그다음에 이 거친 어떤 속도감, 그다음에 이런 각도와 이런 각도의 어떤 언밸런스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조형미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 글씨가 가지고 있는 이걸 보니까 너무 점잖죠? 이것도 변화가 많은 글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눌하게 쓰면서 타이틀을 써나가는 이런 사례들, 이걸 보시게 되면서 그 캘리그라피가 가지고 있는 이 무한한 어떤 창의력, 그 다음에 어떤 이 가지고 있는 힘,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좀 배워봤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청목체와 어눌하게 쓰는 이 캘리그라피에 대한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그 영화 제목이 가지고 있는 성격 있죠? 그 성격을 붓의 필압을 가지고 조절을 하면서 좀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이 범위에 대한 것들을 인식을 하면 오늘 얻은 것이 충분히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럼 나도 한번 어눌하게 써보자. 그래서 여러분이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우리 한국 영화의 제목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한번 어눌하게 한번 써보자고요. 그러니까 바보처럼 써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눈 감고 써도 되고요.
입에 물고 써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한번 써보세요. 그거는 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시도를 한번 교수님이 쓴 이 영화 제목을 참고로 해서 한번 써봐서 올려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의 과제는 영화 제목을 한 개. 이번 주 과제는 1000만 관객을 동원한 한국 영화 제목 쓰기. 이거 하나만 쓰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 개 쓰지 마시고요. 그 중에서 나는 뭐 이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그 중에서 여러분이 골라서 한번 어눌하게 한번 써서 한번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도 이게 다양하게 청목차 말고 다양하게 쓸 수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실제 한번 써보면서 그 느낌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캘리그라피 유익하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이 쓴 글씨를 한번 보면서 하나하나 한번 피드백의 시간 한번 좀 가져볼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를 놓고 실제로 교수님이 어느 부분을 좀 손을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피드백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열심히 한번 써보시고요. 또 하나는 기한 내에 제출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교수님이 성적을 너무 잘 주고 싶어요. 그렇지만 기한 내를 지나서 과제를 제출하면은 교수님이 여러분한테 성적을 줄 수 있는 이 명분 자체가 약해요. 그래서 꼭 기한 내에 과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